핸드폰이 울립니다. 한도윤 43세. 그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는 여전히 바쁩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누군가 커피를 들고 급히 걸어갑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뛰어갑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립니다. 진동이 손바닥을 간지립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벨소리가 끝나갈 무렵 도윤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한 이사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불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를 나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엄마였습니다. 도윤은 또 무시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걸지 뭐. 지금은 너무 피곤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멉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룸. 깔끔하지만 차가운 공간.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 정치 뉴스. 도시락이 다 데워질 무렵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지역번호 54, 경북입니다. 누구지? 도윤은 이상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도윤 씨 되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무언가 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청송보건소 간호사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보건소요? 네. 어머님께서 오늘 오후에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TV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집 앞 텃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마을분이 발견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셨고요. 지금 엄마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고요.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쳐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데요?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으세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든 상태입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분이 내려오셔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오늘 전화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3번이나. 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엄마로부터 온 전화가 오늘만 5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너무 바쁘니? 괜찮다. 나중에 해도 돼. 엄마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마지막 문자는 오후 2시에 왔습니다. 도윤아, 사랑한다. 도윤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그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을 아무거나 집어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데워진 도시락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역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는 항상 자신을 업고 다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힘이 셌습니다. 도윤아, 무겁지? 아니, 엄마. 나 가벼워. 그래, 우리 아들은 깃털같이 가벼워. 엄마는 웃으며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자신은 엄마만 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나 혼자만 아빠 없어. 괜찮아. 엄마가 2배로 응원해 줄게. 정말 엄마는 2배로 응원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습니다. 중학교 때 도윤은 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공부가 싫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왜? 해도 안 돼. 나 머리 나빠.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머리 좋아. 그냥 아직 방법을 못 찾은 거야. 그날부터 엄마는 밤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실 엄마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보다 더 열심히 책을 봤습니다. 엄마, 이거 뭔 뜻이야? 엄마도 잘 모르겠네. 같이 찾아보자. 둘이서 사전을 뒤졌습니다. 참고서를 봤습니다. 1년 뒤 도윤은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2년 뒤에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도윤은 서울대를 쓰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거기 학비 비싸지 않니? 장학금 받으면 돼.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은 멀잖아. 그래도 가고 싶어. 엄마, 나 큰 사람 될 거야.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도윤은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식 날 엄마가 함께 서울에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5시간을 갔습니다. 와, 서울 진짜 크다. 엄마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촌스러운 옷, 어색한 말투. 엄마, 너무 두리번거리지 마. 아, 미안. 엄마가 처음이라.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서 엄마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공부 열심히 하고 몸 조심해라. 알았어, 엄마. 그리고 가끔 전화해라.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을 거 아니야. 응, 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바빴습니다. 강의, 과제, 동아리, 아르바이트. 엄마에게 전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잊고 지낸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1번, 많아야 2번 전화했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먼저 전화해야 받았습니다. 도윤아,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응, 잘 먹어.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응. 공부는 잘 되고? 응, 잘 돼. 짧고 건조한 대답들. 엄마는 더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쁜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 엄마는 잘 있으니까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응, 끊을게. 그렇게 전화는 끝났습니다. 졸업 후 도윤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경쟁률 1000위를 뚫고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이제 돈 많이 벌게.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어. 아이고, 괜찮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입사 후 5년. 도윤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 그리고 마침내 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빴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엄마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라서요. 미안해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하지만 다시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작년 추석, 도윤은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 그래, 알았다. 일이 중요하지. 엄마의 목소리는 실망스러웠지만 도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보상해주면 되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도윤은 돈을 건네고 뛰어내렸습니다. 표를 끊었습니다. 청송까지 가는 기차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대구였습니다. 대구행 KTX 한 장이요. 가장 빠른 걸로요. 10분 후에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표를 받고 플랫폼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 대구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거기서 청송까지는 버스로 2시간 더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버스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청송 보건소까지 가주세요. 청송이요? 그거 여기서 한참 가는데요. 돈 많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헤드라이트만이 앞을 비췄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엄마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도윤아, 사랑한다.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항상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했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와 함께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별 진짜 많다. 그래. 여기는 도시랑 달라서 별이 잘 보여. 저 별 중에 아빠도 있을까?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있을 거야. 저기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좀 지켜주세요. 보건소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였습니다. 건물은 어두웠지만 당직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뛰어들어갔습니다. 저 한도윤인데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203호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작은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기억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손은 앙상했고 몸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야?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도윤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도윤을 보는 순간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아.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구나. 엄마는 도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잠깐 어지러워서 넘어졌던 거야. 도윤은 울컥했습니다. 엄마, 왜 전화했을 때 말 안 했어? 너 바쁜 거 아는데 어떻게 말하니? 그래도 아팠으면 말했어야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니까.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도윤은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아니야. 내가 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퇴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약은 이렇게 드시고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엄마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청송 지내리요. 아, 거기요. 알겠습니다.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이 길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변한 것도 있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노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빈 논이 많았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떠났지. 도시로 다 나갔어. 그럼 이 동네에 누가 남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분 계셔.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적막한 풍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장독대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 엄마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손이 안 가더라. 미안하다. 아니, 미안할 게 뭐 있어.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묵은 냄새. 신발장에는 엄마 신발 몇 켤레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다 낡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벽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에서 시계가 고장났네. 전지가 나갔나 봐. 바꿀 생각을 못했어. 소파는 해졌습니다. 가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TV는 아주 오래된 브라운관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냄비 하나, 그릇 두 개, 수저 한 벌. 엄마가 먹는 게 이것뿐이었구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3개, 우유 한 팩. 엄마,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았어? 충분했어. 혼자 먹는 건데 뭐.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은 얇았습니다. 겨울이 오는데 이 이불로 어떻게 추위를 견뎠을까?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낡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가 부러져서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엄마, 안경 왜 이래? 새로 사지 그랬어. 아직 쓸만해서. 도윤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은 명품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엄마는 부러진 안경을 테이프로 붙여 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계란으로 계란말이를 만들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밥 먹자. 어머, 내가 했니? 응. 별거 아니지만. 두 사람은 밥상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한술 뜨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 엄마? 아니야. 그냥 좋아서. 뭐가 좋아? 우리 아들이 해준 밥이라서. 도윤도 울컥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내가 자주 해줄게. 자주는 무슨. 너 일 있잖아.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이 중요해. 너 큰 사람 되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엄마,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도윤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나 잘 된 것 같아? 그럼, 넌 대기업 이사잖아. 그게 잘 된 건가? 엄마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 사실 행복하지 않아. 돈은 많이 벌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없어. 그냥 기계처럼 사는 것 같아. 도윤아.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일어나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 나쁜 아들 아니야.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옛날 기억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슈퍼가 있던 자리, 아직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던 자리, 이제는 폐교가 되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놀이터가 있던 자리, 녹슨 그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했구나. 마을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걷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혹시 이 동네 사시나요? 그렇소. 근데 당신은? 저 한도윤이에요. 최순자 할머니 아들이요. 아, 순자네 아들. 어머, 많이 컸네. 도시 나가서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대단하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야.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님 많이 편찮으시지? 네. 어제 퇴원했어요. 아이고, 우리도 걱정 많이 했소.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 할아버지는 가족분들 안 계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서울에 있소.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이 동네가 다 그렇소.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늙은이들만 남았지. 근데 뭐 어쩌겠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떠났습니다. 슈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도윤이 아니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이고, 얼마만이냐? 진짜 많이 컸다. 완전 어른이 됐네. 나이 먹었죠. 도윤은 장을 봤습니다. 쌀, 계란, 야채, 고기. 엄마가 먹을 것들을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다 가니? 아직 모르겠어요. 너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네. 요즘도 혼자서 밭일 하시던데 나이가 있으신데 어떻게 그러시나 걱정됐어. 밭일을요? 그럼 텃밭 있잖아. 거기서 채소 키우시고 그러셨지. 도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혼자 밭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말이야.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에 옆집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밤새 간호하셨대. 엄마가요? 응. 자기 몸도 안 좋으신데 남 걱정하시는 거야. 그게 순잔의 성격이긴 하지만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좀 나아지겠네. 자주 와줘. 어머니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워하셔.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텃밭을 봤습니다. 작은 밭이었습니다. 배추, 무,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이걸 다 가꿨구나. 밭은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가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엄마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뭐해? 그냥 앉아 있었어. 장 봐왔어. 오늘 저녁은 내가 제대로 해줄게. 아이고,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 엄마 이제 푹 쉬어야 해. 도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장 본 것을 넣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 밥 먹자. 밥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엄마는 한 숟가락 먹더니 웃었습니다. 맛있다. 진짜? 응. 우리 아들 요리 솜씨 좋네. 별로 잘한 것도 아닌데. 아니야.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어.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 도윤은 엄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방 좀 정리할게. 괜찮아. 그냥 둬. 아니야. 깨끗해야 기분도 좋잖아. 먼지를 털고 옷을 개고 책상을 닦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꺼내봤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 2020년 1월 1일. 도윤이가 오늘 전화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많이 바쁜가 보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페이지, 2020년 1월 15일. 도윤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바쁜가 보다. 괜찮다. 나중에 하면 되지. 세 번째 페이지, 2020년 2월 10일. 설날인데 도윤이가 못 온다고 했다. 회사 일이 있대. 서운하지만 이해한다. 일이 중요하니까. 네 번째 페이지, 2020년 3월 20일. 도윤이 생각이 많이 난다.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보고 싶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매일매일 엄마는 자신을 걱정했습니다. 매일매일 엄마는 자신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걸 몰랐습니다. 2020년 9월 5일. 추석인데 도윤이가 또 못 온다고 했다. 출장이 있대. 많이 서운하다. 하지만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도윤이는 무얼 하고 있을까?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 전화하고 싶지만 참는다. 바쁠 거니까. 2021년 1월 1일. 새해가 됐다. 올해는 도윤이를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10일. 도윤이가 이사로 승진했다고 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더 바빠질 것 같다. 걱정이다. 2021년 10월 3일. 추석인데 또 못 온다. 이제는 기대도 안 한다. 그래도 괜찮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2022년 2월 14일.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도윤이한테 말하지 않을 거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2022년 5월 20일. 요즘 자꾸 넘어진다. 힘이 없다. 밥맛도 없다. 하지만 혼자 이겨내야 한다. 2022년 9월 1일. 도윤이 목소리를 들은 지 한 달이 넘었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2022년 12월 12일. 오늘 텃밭에서 넘어졌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아무도 없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도윤이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다.
도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1월 5일.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너한테 짐이 되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괜찮다. 제발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다. 도윤은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엄마를 잊고 살았는데 엄마는 매일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참았습니다. 자신은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픔을 숨겼습니다. 엄마. 도윤은 일어나 엄마가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엄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왜 이래? 나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몰랐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러지 마. 엄마, 나 이제 여기 있을게. 엄마 곁에 있을게. 무슨 소리야? 너 일은 어떡하고? 회사 그만둘게. 안 돼.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너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만두면 어떡해. 엄마가 더 중요해. 아니야. 일이 중요해. 엄마. 도윤아.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러니까 너는 내 길을 가. 하지만 엄마 말 들어. 제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먹었습니다. 도윤아, 밥이 참 맛있다. 엄마가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밥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려 하자 말렸습니다. 엄마는 쉬어. 내가 할게. 혼자 힘들잖아.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텃밭에 물을 줬습니다. 도윤아, 조심해. 물 많이 주면 안 돼. 얼마나 줘야 해? 이 정도면 돼.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배추는 물을 많이 먹어서 자주 줘야 하고 상추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줘도 돼. 그렇구나. 그리고 무는. 엄마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점심 후 도윤은 엄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느리게 걸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엄마, 여기 꽃 예쁘다. 그래. 코스모스야. 가을꽃이지. 바람이 불자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아, 너 어렸을 때 여기서 많이 놀았어. 그랬어? 응.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꽃 꺾어서 엄마한테 주기도 하고.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너 어렸으니까. 엄마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고 슈퍼 앞을 지나고 논둑을 지났습니다. 엄마, 여기 벼 다 익었네. 그래. 곧 추수할 거야. 누가 해? 김씨 아저씨.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야. 그렇구나. 노란 논이 바람에 물결쳤습니다. 예쁘다. 그지? 엄마는 이 풍경이 제일 좋아. 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윤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논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도윤아, 김치찌개 냄새 난다. 응, 엄마 좋아하잖아. 어머, 고마워. 밥상을 차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다. 우리 아들 요리 정말 잘하네. 엄마가 좋아하니까 다행이야.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엄마의 젊었을 때 이야기. 엄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평소에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어떻게 좋았는데? 착했어. 나한테도 잘해줬고, 너한테도 잘해줬어. 나한테요? 응.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밤새 안고 있었어. 그랬구나. 근데 일찍 돌아가셔서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해?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괜찮아. 엄마가 있었잖아. 엄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와, 진짜 많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예쁘지? 엄마가 옆에 왔습니다. 응, 진짜 예쁘다. 엄마는 밤마다 이 별을 봐. 매일? 응. 외로울 때 별을 보면 위로가 돼. 도윤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외로웠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자주 왔어야 했는데.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이렇게 있잖아.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별똥별. 소원 빌어.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좋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마을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슈퍼 아주머니와 이야기도 나누고 할아버지들과 인사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아이고, 도윤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리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도윤은 할머니를 부축해 집까지 모셨습니다. 고맙네.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하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날부터 도윤은 마을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지붕을 고치고 할머니 집 장작을 패고 공터를 정리했습니다. 도윤이 고맙다. 큰 도움이 된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순자네 아들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게.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 없어. 엄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도윤아, 사람들이 너 칭찬 많이 하더라. 그래. 응. 착하다고, 효자라고. 도윤은 쑥스러웠습니다. 별거 아닌데. 아니야. 큰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것 하기 쉽지 않아. 엄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윤이도 와. 마을 이장님이 불렀습니다. 저도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잖아. 회관에는 마을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농사 어때요? 글쎄, 나이가 들어서 힘들지. 자식들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와주긴. 다 도시 가서 바빠. 어른들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끝이야. 우리 죽으면 이 마을도 끝이지.
그러게. 슬픈 일이야.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마을이, 이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하지만 도윤이 같은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지.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맞아. 도윤이가 여기 눌러 앉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이 마을에 필요한 사람이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곧 떠날 사람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언제 서울 가니? 글쎄, 아직 모르겠어. 회사에서 연락 안 왔어? 왔어. 빨리 돌아오래. 엄마는 멈춰섰습니다. 그럼 가야지. 회사 일이 중요한데. 엄마는 어떡하고? 엄마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았어. 안 괜찮아. 엄마 혼자 두면 또 쓰러질 것 같아. 아니야. 이제 건강해졌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 뭘? 나 여기 있을 거야. 엄마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살 거야. 안 돼. 왜? 너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더 중요하지. 아니야. 일이 더 중요해. 엄마. 도윤은 소리쳤습니다. 나한테는 엄마가 제일 중요해.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엄마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아들이 되고 싶어. 두 사람은 길 한가운데서 껴안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저 한도윤입니다. 도윤 씨, 언제 복귀하나? 그게, 죄송하지만 사직하려고 합니다. 뭐, 사직? 네. 가족 사정이 있어서요. 도윤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음 달에 승진 발표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이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려봐. 생각 바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닙니다. 결정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그만뒀니? 응. 아이고. 어떡해. 괜찮아. 여기서도 할 일 많아. 무슨 일? 농사. 엄마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농사? 너가? 응. 배우면 되지. 농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어려워도 할 거야.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심어요? 이렇게 심는 거야.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돼. 이 정도면 돼요? 그래, 잘했어.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윤아, 쉬엄쉬엄 해라. 괜찮아. 나 힘 좋아. 그래도 엄마 걱정 마. 나 잘할 수 있어.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윤아, 생각보다 잘하네. 그래요? 응. 손이 야무져. 할아버지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으로 가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빌딩, 회의실, 컴퓨터, 그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이제는 흙, 하늘, 땀이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거기서 뭐해? 농사. 농사? 진짜? 응. 미쳤나? 왜? 도윤은 웃었습니다. 행복해서. 뭐? 나 여기서 행복해.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동료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내가 행복하면 됐지. 응. 너도 건강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노란 들판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벼가 물결쳤습니다. 예쁘다. 그때 엄마가 불렀습니다. 도윤아, 밥 먹어. 응, 갈게. 도윤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에는 된장찌개, 김치,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밥상을 비쳤습니다.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우리 밥벼 벨 거야. 좋아. 도윤은 낫을 들고 밭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벼를 베었습니다. 이렇게 베는 거야. 조심해. 손 베인다. 응, 조심할게. 낫이 벼를 베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사각사각.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응, 아주 잘해.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지? 그럼, 이제 진짜 농부 같아. 도윤은 뿌듯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질 무렵 벼를 다 베었습니다. 다 했다. 도윤은 허리를 폈습니다. 들판 가득 뺀 벼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한 거야? 그래, 우리가 했지. 대단한데? 엄마는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아들. 아니야. 나 전혀 안 힘들었어. 두 사람은 볕단 위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예쁘다. 그지? 엄마, 나 이 풍경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그래. 왜? 엄마랑 함께 있어서.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왜? 돌아와줘서, 여기 남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엄마가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고, 바람은 선선하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다. 엄마가 더 고생했지. 아니야. 너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어. 다행이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또 저렇게 많네. 매일 봐도 신기하지? 응. 엄마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후회 안 해? 뭘? 회사 그만둔 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안도했습니다. 나 사실 걱정했어.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안 해. 절대. 도윤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 뭘? 뭐가 진짜 중요한지. 돈도 명예도 성공도 다 허상이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야. 특히 가족.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도윤은 웃었습니다. 어쨌든, 나 행복해. 진짜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똥별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원이 이뤄졌으니까. 몇 달 후, 도윤은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작은 집을 하나 빌려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배운 걸 여기서도 쓸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기업 컨설팅? 온라인으로 하면 되거든. 그런 것도 되니? 응. 요즘 세상이 그래.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컨설팅 일을 했습니다. 돈은 서울에서만큼 벌지 못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별을 보며 잠드는 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추수감사 잔치였습니다. 올해도 풍년이다. 감사합니다. 떡을 쪘고 막걸리를 빚었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웃음소리는 컸습니다. 도윤아, 너도 한 잔해. 네, 감사합니다. 막걸리를 받아 마셨습니다. 아, 이 맛이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을 사람 다 됐네. 그러게. 술 마시는 것 좀 봐. 도윤도 웃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즐거웠다. 나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따뜻했습니다. 낡았지만 작았지만 이곳은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마을에 있습니다. 엄마는 건강해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마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도윤처럼 귀촌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도윤 씨 보고 용기 냈어요. 저도 엄마 모시고 왔어요.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도윤은 텃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잘하네. 엄마가 가르쳐줘서.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거야. 씨앗들이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싹이 날 거야. 얼마나 걸려? 일주일쯤? 그럼 기다려야겠네. 응. 기다리면 돼. 도윤은 흙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씨앗 같은 거라고. 씨를 뿌리면 기다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자신은 서울에서 성공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씨앗은 여기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 흙을 만지고 하늘을 보고 땀을 흘리는 삶. 그게 진짜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엄마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예쁘다. 그지? 엄마, 나 여기 평생 살 거야. 진짜? 응. 엄마 곁에서.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날 낳아줘서, 키워줘서,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들판의 새싹들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도윤의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성공을 버리고 돌아왔냐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버린 건 성공이 아니라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찾은 건 고향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도시는 나에게 많은 것을 줬습니다. 돈, 명예, 지위. 하지만 그곳은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시간. 엄마와 함께할 시간.
이제는 압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그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성공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으니까